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알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졌습니다. 정말 이제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없으면 불쾌지수가 마구마구 올라가는데요. 이런 시점에 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법안을 발의해서 국민들의 머릿속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임대차 보호 3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보호 3법이 어떤 것이며 이 3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임대인과 임차인 분들의 입장이 나뉘어질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임대차 보호 3법 첫 번째 이야기는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현재는 매매 시에만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했을 때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과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의 소득을 나라에서 낱낱이 알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계약 기간 다음 연장을 했을 때 5% 이내에서만 금액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내용과 그리고 세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전월세 상한제를 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거고요. 임대인의 소득을 알아야지, 월세를 알아야지 전월세 상한제에서 5% 내에서 금액을 제한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였죠. 세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여기까지 연결되는 이유가,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제 계약 기간이 지금은 2년까지 보장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2+2라고 해서 2년 플러스 총 4년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나라에서 보장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 이제 4년까지 계약 기간이 2년이 끝났잖아요. 그 뒤에 5% 이내에서만 인상이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인상된 폭을 이제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임대차 보호 3법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발의된 입법 같은 경우는 표준 임대료를 이제 나라에서 고시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 조정분쟁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추가 발의된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지금 임대차 보호 3법 플러스 2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위치가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본인의 권한을 찾기 위해서 현재 서울에서는 전세가 폭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임대차 시장에는 전세 물건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같은 경우는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없잖아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임차료를 2기에서 3기, 총 3기 이상의 연체를 했을 시에는 이제 임대인의 권한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가 있잖아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그게 한마디로 담보인데, 그런 권한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전에는 금액을 계약 기간이 끝나면 5천 올려주세요, 1억 올려주세요, 이렇게 임대인의 권한으로 할 수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5% 이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이내로 인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소급 적용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헬리오시티, 부산 같은 경우는 여기 해운대 H스위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원 비스타도 그렇고, 매매가는 8억, H스위트는 6억도 하고 금액이 좀 다르긴 하지만, 동원 비스타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8억에서 10억이 넘어가는데, 전세가는 그 50%도 되지 않는, 50% 정도 되는 금액으로 이제 전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입주 때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낮은 금액으로 전세가 조정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안정이 됐을 때 전세가 보통 70%까지 받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8억에 70%는 5억 6천인데 이렇게 전세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이 금액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전월세를 5%밖에 상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주 때 전세를 받았던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전세를 놓지 않고 반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물건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은 전부 다 우리 뭐 임차인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대책을 놓고 있지만 실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임차인들이 피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아주 귀한 거잖아요. 이런 전세 물건을 씨를 말리게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로 나라에서 이 임차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을 때는 이렇게 임대인의 목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에게, 왜냐하면 임대인도 국민이잖아요. 임대인도 저도 임대인이지만 저가 부자는 아니거든요. 서민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소득을 버는 사람도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임대인의 목을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어떤 부분이 좋을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정책을 냈으면 좋겠어요. 한 달도 안 된 이 시점에 6.17 대책 나오고 7.10 대책 나오고 한 달이 안 됐잖아요. 한 달이 안 된 시점에 대책을 이렇게 마구마구 쏘아내면 임대인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같은 국민인데 나라에서는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임대차 보호 3법 플러스 2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정말로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임차인이건 임대인이건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지 그 법안 맞춰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차인의 입장이에요. 임차인분들이 임대차 보호법이 이렇게 지금 1년, 2년까지 보장해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1년을 보장을 해줬는데 1년 뒤에 임대인분이 금액을 만약에 많이 올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의 그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그냥 많이들 나가시고 금액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차인이건 내가 임대인이건 나라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어떻게 이제 제도가 바뀌는지 발맞춰서 알고 있어야지 대응하고 그리고 내 권리를 내 주장을 내세우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계속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일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